강의 700회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육 현실을 타파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앞으로 본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너무 강의 재밌게 잘 듣고 있고요. 저희도 행복해질 수 있겠죠? 네, 저희 교육도 덴마크처럼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700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연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 강연 들어오면서 어젯밤 가슴이 설레어서 잠을 약간 설친 분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아요? 정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이 책은 안 읽어보셨고? 네, 그렇구나. 자, 이분은 제일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마이크가 가니까. 왜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가까이서 뵙고 싶어서. 네.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은 왜 뒤에 앉으셨을까요? 예? 저 뒤에 앉으신 분들은 아마 자기가 제일 좋은 자리를 지금 차지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죠? 자, 무선 마이크 갖고 오세요. 무선 마이크. 제가요, 한 번은 그 교장 선생님만 500분 모시고 강의를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장 선생님 누구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접한 교장 선생님은 늘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막 근엄하신 분, 이런 분이잖아요. 아니, 그런 분들 대상으로 500분을 대상으로 강의한다니까 얼마나 긴장됩니까? 근데 딱 갔더니 완전 제가 기선제압 당했어요. 왜냐하면 강당이 이렇게 큰데 1열부터 30열까지 있는데 1열부터 15열까지는 아무도 안 앉았던 거죠. 거기서 기선을 제압당했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또 이게 강당이 엄청 커가지고 연단은 저쪽에 있고 너무 거리가 멀어. 나 홀로 고립돼 있어. 그래서 갑자기 제가 어느 공연장에 간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딸이 지금은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그때 중학생 때 빅뱅을 좋아했어요. 빅뱅. 그래서 막 졸라가지고 표를 2장 구했어. 하나는 무대 바로 앞에, 하나는 친구 주고 싶다고 저 뒤에 끝에 싼 거. 근데 친구가 사정이 있어서 못 가게 됐다고 아빠들 가라는 거야. 근데 나는 빅뱅에 대해서 전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요즘 애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연예인을 좋아하는지 한번 내가 체험해보자, 기자로서. 그래서 갔어요. 3시에 시작한다면 나는 3시 딱 돼서 갔어요. 왜냐? 별로 싹 내키지도 않고. 근데 딱 갔더니 내 자리 하나만 비어있고 이미 열광의 도가니더군요. 다 여학생들, 중학교 2학년, 3학년 여학생들로 딱 한 자리가 비어있어요, 내 자리가. 그래서 제가 조용히 가서 앉았더니 벌써 주변 분위기가 별로 싸늘해지더군요. 이 아저씨는 왜 왔을까? 그래서 내가 기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는 취재하러 왔다, 이런 모드로 뭔가를 막 끄적거리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여기가 무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큰 관심, 주목을 못 받는데. 근데 공연이 시작되고 한 20분 지나니까 무대에 있던 빅뱅이 설치된 줄을 타고 내 앞으로 오더군요. 바로 내 앞에. 그래서 내 주변의 애들이 완전 열광의 도가니여가지고 다들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그래서 저도 일어나서 춤을 출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1열부터 15열까지 아무도 안 앉아있을 때 그 생각이 나도. 빅뱅의 서비스 정신. 연예인들은 팬을 관리하더라고. 서비스 정신 확실해. 아무리 싼 표를 가지고 맨 뒤에 앉아있더라도 찾아간다. 얼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최측한테 무선 마이크 주십시오 해가지고 제가 15열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잠자는 교장 선생님을 깨우면서 말을 시켜보면서 했어요. 저 뒤에 앉으신 분들 기대하세요. 좀 이따 갈 겁니다. 1년은 365일이죠. 근데 제가 작년에는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기 때문에 집에 안 들어간 날수입니다. 외박이.
외박 1년 동안의 외박이 69일 동안 외박했어요. 제가 지금 결혼 26년 차인데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면 아내는 어때요? 좋아요? 네. 저는 늘 미안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리 미안한 생각 갖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좀 더 당당히. 한 번은 말이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부산을 내려가야 됐어요. 새벽 일찍이. 그래서 집에서 5시 반에 나와요. 그래도 이제 보고를 하고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 간다고. 그랬더니 반응이 뭐가 나왔을까요? 네? 야단 맞고 왔어요. 조용히 가지고 왜 깨웠냐고. 4시에 깨어가지고 막 더 자야 된다고 강박관념에 시달리다가 이제 좀 잠들었는데 다시 깨우고 간다. 그냥 조용히 가지. 어쨌든 26년 차에 이 남편이 이렇게 많이 외박을 하면서 전국을 쏟아다녔어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120명의 직원을 둔 오마이뉴스의 사장이기도 한데 사장이 회사에 없으면 직원들은 좋아요, 싫어요? 그런가요? 여러분도 교장 선생님 학교에 없으면 막 좋습니까? 그래요? 여기 교장 선생님도 몇 분 계실 텐데 잘 들으셨죠?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이 강연이 700회를 돌파한 이 강연의 이름이 행복특강. 제가 돌아다님으로써 가족도 행복하고 우리 회사 직원도 행복하고 또 여러분은 가끔 만나니까 행복하고. 자, 이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여름에 함께 다녀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덴마크 학생들이랑 어울리는 이 풍경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나라, 이 나라의 비결은 도대체 뭘까? 특히 이 행복의 비결이 교육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랑 뭐가 다를까? 이번에 갔던 고등학생들이 얘네들이 가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더군요. 고등학생들이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수업보다 더 진했던 것 같다.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발견.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는 13번 덴마크에 다녀왔는데 두 번째로 갔을 때는 독일에서 이 차를 임대해가지고 렌트해가지고 한번 구석구석을 돌아봤습니다. 직접 차를 몰고. 이제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죠. 그래서 독일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도는 겁니다. 함부르크부터. 함부르크랑 독일이랑 덴마크랑 연계돼 있어요. 그리고 저쪽은 스웨덴입니다. 바로 옆쪽이. 덴마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함부르크에서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는데 가자마자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차들이 대부분 오토잖아요. 오토. 근데 독일은 수동이 대세도. 제가 수동을 안 써본 지가 한 25년 됐는데 그런데 이 차가 지하 3층에 파킹돼 있더군요. 그래서 열쇠만 주고 알아서 꺼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은 매우 오래된 건물이어서 통로가 매우 좁더군요. 나는 행복을 찾아서 지금 달려야 하는데 지하 3층에서 그칠 뻔했어요. 문제는 내비게이션을 켰더니 한국말이 없더군요.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어쨌든 이 차를 타고 쭉 이제 도는데 덴마크에 가면은요 사람이 유연해져. 왜?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하지 않았던 질문도 막 솟구칩니다. 왜 유연해지냐면 우리는 교장 선생님 하면 한 57세, 8세 이러지 않습니까? 교장 선생님? 근데 거기는 37살이 교장 선생님이에요. 이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시험 문제 하면 당연히 선생님이 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거기는 시험 문제를 학생이 내기도 하거든요. 중학교 2학년 정도는 시험 문제를 학생이 내. 우리는 등록금 하면 대학 등록금 하면 너무 비싸다 이런 의식이 있는데 거기는 등록금이 무료일 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월급을 받아요. 월 120만 원씩.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질문이 막 솟구쳐요. 질문이. 자, 이때 차를 렌트해서 갔을 때는 우리 젊은 직원하고 단 둘이 갔어요. 차랑. 근데 한국에서 나오지 않는 질문이 나오더군요.
젊은 직원하고 사장하고 둘이 차를 타면 누가 운전하면 좋을까? 한국에서 나오지 않는 질문이에요. 누가 운전하면 좋을까? 누가 운전하면 좋겠어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그날 컨디션이 좋은 사람이. 지리를 잘하는 사람이 그날 목적지. 그죠? 예, 그런 거예요. 근데 함께 간 우리 직원은 운전면허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을 모시고 열흘 동안 돌아다니면서 1,500km를 달리면서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가 이거를 취재를 했고 그래서 나온 책이 이제 이 책입니다. 자, 3년 전에 책이 나왔더니 네이버에 물어봤어요. 누가 이 책을 가장 많이 읽었을까? 10대 중고등학생들. 왜 중고등학생들이 이 책을 가장 많이 읽었을까요? 에? 우리나라 여러 세대 중에 가장 지금 불안초조 긴장하고 피튀기에 경쟁하고 자기 하루의 모든 생활을 오로지 그 경쟁의 승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죠. 고등학생들. 그들이 가장 지금 갈급하게 과연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근데 2등으로는 40대예요. 40대는 누구예요? 그들의 엄마들. 중고등학생들의 엄마들이 우리 애기 이렇게 키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에? 초등학생 때까지 그렇게 밝고 명랑했는데 왜 중고등학생 돼서 이렇게 주눅 들고 불안초조 긴장할까? 이 길밖에 없는 것일까? 다른 길은 혹시 없는 것일까? 이걸 지금 갈급하면서 참는 거예요. 근데 색깔로 보니까 남자와 여자 중에 엄마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읽었죠? 아빠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일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책을 아까 읽으신 분도 있고 아직 못 읽으신 분도 함께 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못 읽으신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 왔습니다. 책은 350페이지인데 1분짜리 영상으로 압축을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영상만 딱 보면 책 안 읽어도 돼요. 그만큼 완벽하게 이 영상이 압축돼 있어요. 특히 6가지 키워드를 잘 정리하고 있습니다. 6가지. 도대체 덴마크는 왜 행복하냐? 자, 그러면 지금부터 6가지 키워드가 담긴 영상을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I am happy. I'm very happy. 함부르크에서 덴마크 국경을 향해 주민들이 함께 페라겐의 중앙역 앞입니다. 네. 박수를 치려면 크게 치세요. 자, 봤더니 책을 안 봐도 되겠죠? 아니에요? 네. 뭐 그렇다면 보시고. 자, 어쨌든 지금까지 이런 자리를 700회 만들면서 토론을 해봤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들과 교장선생님과 선생님들과. 무엇이 그럼 제일 핵심인가? 그랬더니 바로 이게 나왔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이 선택의 사유.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스스로 선택해서 오신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 자리가 즐거울 겁니다. 근데 말이죠. 제가 이른바 스카이에 해당되는 한 대학에 가서 200명의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이 과를, 이 대학을 스스로 선택해서 왔고 그래서 내가 공부해보니 즐겁다. 이걸 지금 누리고 있는 학생 손 들어보세요. 몇 프로가 손 들었을까요? 10%? 네, 정확하시네.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부끄러워서 손 안 든 친구도 있을 테니까 감안하여 아무리 많이 잡으면 20, 30%.
그럼 나머지 70%는 뭘까? 그래서 손 안 든 친구들한테 내가 마이크를 줬어요. 답이 뭐냐면 답은 뭐예요? 엄마가 가라 그랬어. 그다음 점수에 맞췄어. 선생님이 추천하니까. 자, 이 출발 지점부터 엄청 다르더군요. 얘네들 유치원부터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를 누리고 살더군요. 자, 여기가 유치원입니다. 덴마크의 숲 유치원. 덴마크는 이제 숲 유치원 컨셉이 늘어나고 있어요. 부럽더군요. 다 공립이 공립. 근데 이 숲의 규모가 무려 3,000평이나 돼요. 이거 자체가 부럽죠. 근데 더 부러운 거는 원장님이 이제 설명하시는데 얘네들이 아침 9시에 숲에 오는데 집에 들어갈 때 오후 3시에 집에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9시부터 3시까지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대요. 프로그램이 전부. 프로그램이 없으면 뭐를 할까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지금 모래랑 놀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물이랑 놀고 있고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맥주 박스랑 놀고 있고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고등학교에서 이거 보여주면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침 9시에 학교에 와서 4시까지 수업이 하나도 없으면 여러분은 뭐를 할까? 답이 뭐로 나올까요? 잔다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잠이 부족한 상태더군요. 잔다. 자, 그리고 또 원장님이 설명하는데 얘네들은 금지되어 있는 게 뭐가 금지되어 있냐면 선행학습이 금지되어 있다네요. 이 나이 또래에는 아무것도 안 가르치는 게 좋다. 그냥 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다. 아까 그 잔다는 것도 상당히 몸이 정직하게 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피곤했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강연장에서도 잠자고 싶은 분은 자도 돼요. 그거만큼 지금 몸이 요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그럴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국영수 1, 2, 3, 4 ABCD 기억력은 절대 안 가르친다. 금지돼 있다. 이때 가르치면 오히려 역효과 난다. 그랬더니 우리 일행 중에 한국에서 유치원 원장님 하시는 분이 함께 갔는데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숙연해지면서 감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감동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자,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를 하자고 우리가 지금 혁신학교를 늘리고 있죠. 서울에만 돼도 혁신학교가 지금 100개 이상 됩니다. 그죠? 서울의 한 혁신학교 선생님, 이분은 경험이 굉장히 많으신 분인데 제가 한번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봤어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실제로 변하고 있는가 노력을 했더니 이제 상당히 변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계가 명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혁신학교가 잘 되고는 있는데 2시 30분만 되면 포위된대. 2시 30분까지는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를 모토로 하는데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이 시간이 되면 학원차가 담벼락을 포위한대. 그래서 그 학생의 약 80%를 싣고 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는 무슨 수업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우열반 수업을 하는 거죠. 주입식으로 하는 것이고 친구가 아니라 내가 1등이 되는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누굽니까? 똑같은 학생. 부모는 누구예요? 똑같은 부모. 지금 우리 사회가 이 과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혼란하는 거죠.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 그 와중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를 표방했지만 그 길로 완벽하게 문화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과도기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를 표방하는 혁신학교가 우리 속에 문화화되어 있다면 혁신학교가 초등학교가 100개면 중학교도 100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등학교도 100개고. 근데 올라갈수록 줄어들잖아요.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는 초등학교 때만 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것일까? 이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OECD 주요국의 연간 노동시간입니다. 한국이 멕시코랑 늘 1, 2위를 다투죠. 그런데 독일하고 덴마크는 1,300시간밖에 일을 안 해요. 이걸 개월수로 환산해 봤더니요. 우리가 12개월을 일하면 얘네들은 8개월만 일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무려 4개월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독일하고 덴마크가 경제가 엄청 좋습니다.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노동시간이 적은데 왜 멀쩡한 것일까? 우리보다 오히려 더 잘 되는 것일까?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가 학교에서 있었던 것이 사회까지 적용되면 저렇게 돼요. 우리가 공부해 볼 때 알지 않습니까? 억지로 5시간 하는 거랑 내가 좋아서 2시간 하는 거 효과가 다르죠. 일도 마찬가지. 일도 내가 좋아서 하면 주중이 즐겁습니다. 주중이. 근데 주중은 괴롭고 주말만 그리워하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기 즐겁다를 우리가 교실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그건 뭐 그런 거지. 이렇게 낭만적이고 느슨한 게 아니라 어쩌면 이게 산업 현장과도 연관되는 것이고 국가 경쟁력과도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실과 사회에서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적인 관건이겠죠. 자, 덴마크에 가면 재미가 있는 게 어떤 재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눈으로 확인해 보는 재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2마리 토끼 잡기. 이거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떻게 2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근데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풍경을 보면 재밌잖아요. 이럴 수도 있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스로와 더불어를 어떻게 결합할까? 우리 스스로는 잘하는 학생도 더불어 때문에 곤란 겪는 사람 많아요. 그죠? 자유는 좋아하는데 평등하면 뜨악한 사람 많아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잘 결합할 수 있을까? 2마리 토끼는 어떻게 다 잡을 수 있을까? 이걸 보는 재미가 있는 거죠. 자, 수도 코펜하겐입니다. 딱 한눈에 보면 뭐예요? 엄청 평등하죠. 네, 엄청 평등해. 이 나라는 산도 평등해요. 산도. 왜냐하면 모든 산이 다 172m 미만이에요. 최고 높은 산이 172m밖에 안 돼요. 근데 코펜하겐의 건물도 이게 구도심인데요. 5층짜리. 자, 우리 이렇게 하자라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늘을 얻었죠. 하늘. 스카이라인을. 뷰를 얻었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약간 답답해 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평등한데 또 이렇게 자유롭더라고요. 자유의 상징이 바로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저 자전거 도로의 폭을 보세요. 엄청 넓죠. 이 자전거 도로가 모든 곳에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도로가 더 확대 중입니다. 지금. 차선을 줄이고 자전거는 자유의 상징인 게 노선이 따로 없잖아요. 그죠? 스피드 제한이 없잖아요. 내가 쉬고 싶으면 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전 국민의 약 40%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그런 데더군요. 자, 우리는 지금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했는데 스스로가 더불어라는 다리를 어떻게 건너야 즐겁게로 이어질까? 지금 이 대목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쁘죠, 건물이? 이거 뭐 같습니까? 아파트. 네, 이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어떤 아파트냐? 대학생 기숙사예요. 대학생 기숙사. 근데 이게 동그랗게 돼 있죠. 이게 500명의 학생이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500개의 원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룸이 어떤 철학을 담았냐면 스스로와 함께 더불어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 자,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그랗게 돼 있는데 이 정원을 전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개의 방 어디에서 보더라도 소외되지 않아. 우리는 아파트 살 때 뷰가 중요하죠. 뷰. 한강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근데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보인다. 자, 더 들어가 봤더니 이런 게 나왔어요. 네. 자, 가운데 이렇게 뾰족 튀어나온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이게 공유의 공간입니다. 공동 공간. 저기 16이라는 표시가 있죠. 이 넘버가 뭘 얘기하면 19개념, 19개념. 500명의 학생을요, 12명씩, 옛날 우리 그 대식구 있잖아요. 시골의 식구, 그 식구 개념으로 편성을 해요. 그래서 니들끼리 잘 사귀면서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12명의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수학 잘하는 애, 영어 잘하는 애, 체육 잘하는 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사람. 그리고 이게 어느 한 대학의 기숙사가 아니에요.
코펜하겐에서 대학 다니는 친구 누구나 지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대학교도 섞어. 그래서 12명씩 식구 개념을 짜요. 그래서 이 식구들이 일주일에 2번은 여기서 밥을 해 먹더군요. 공동 주방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해. 이 식당에 지금 걸어져 있는 12명의 멤버들입니다. 다 어린 시절 사진을 갖다 놨죠. 그래서 여기에 자기 생년월일을 적어놓은 거고 어느 대학 다니고 딱 이것만 보면 아 우리 식구들이 지금 누구야.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을 식사도 한번 정해가면서 한 배 나누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갔더니 이 친구는 이렇게 공부하고 있더군요. 근데 시설이 너무 좋으니까 한 명이 비면 막 10명이 신청을 한대. 나 여기 오고 싶다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신청하면 어떤 기준으로 누가 선발될까 물어봤더니 성적도 아니고 자기소개서인데 자기소개서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이 동네에 들어오면 이 동네 사람들의 위해서 나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자기소개서 핵심. 내가 여기에 가면 친구들을 어떻게 즐겁게 해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 그럼 자기 자랑 막 늘어놓은 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2년 이상 살았던 친구들로부터 추천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얘랑 살아봤더니 진짜 얘가 있으면 분위기가 안 좋은 상태에서 다시 좋아진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늘 더불어 함께 이게 있는 거죠. 자, 제 딸이 잠깐 하숙을 했어요. 하숙.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 하숙집에 몇 명이 사냐? 글쎄 뭐 9명일까 12명일까 그러더라고. 아니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지내지 않나? 그랬더니 아우 서로 막 자기 준비하느라고 바빠가지고 각자 라이프도 다르고 해가지고 잘 못 모인대. 그냥 물어봤어요. 아니 그래도 말이야 그러면 하숙집 주인이 어이 학생들 우리 금요일 오후 7시에 한번 모여가지고 동성명이라도 하고 지내고 우리는 왜 인생을 사는지 한번 논의해봅시다. 이렇게 안 하나? 그랬더니 아유 아빠 그러더라고. 근데 사실은 이런 발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함께 사는데 함께 우리의 장점을 논의해봅시다. 근데 이런 마인드가 이런 생각이 서서히 옅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런 정신이 하늘에서 딱 떨어진 게 아니죠. 사회 속에서 나온 거예요. 사회 속에서. 어디서 났느냐? 사회가 그런 공동체 마인드가 있으니까 더불어 함께 즐거움이 있으니까 학교에도 나온 거예요. 자, 여기는 뭐냐면요. 아파트인데 100가구가 살고 있는데 오 놀랐어요. 일주일에 무려 6일을 저녁을 함께 먹더군요. 저녁 6일. 그러니까 한 번만 자기 혼자 하고. 그래서 식사 당번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은 밥이 맛있고 어떤 날은 밥이 맛이 없겠죠. 네. 왜 이렇게 하느냐?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저녁 식사 준비를 안 하니까 내가 할 일에 집중을 해서 좋대. 그죠? 매일매일.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저녁 식사를 하는 이 한두 시간 요때 아이들이 여기서 다 몰려나가지고 노는데 결국 누가 키웠는지 모르게 아이들이 큰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옛날에 시골 풍경 생각해봤어요. 막 저녁 시간 전으로 애들이 막 몰려나서 놀잖아요. 그 풍경. 네. 함께 밥을 먹다 보니까 그게 좋대. 이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첫날 이사 온 날 한 아저씨가 장미꽃 한 다발을 들고 왔더래.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동네에 오래 살았는데 내가 당신의 멘토입니다. 당신 이 동네에 정착할 때까지 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살아있죠. 우리는 아파트에 이사 가면 누가 반깁니까? 일단 관리소장님이 나오시죠. 근데 아파트에 막 이사하고 있는데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파트에 오셨어요? 저는 어디에 사는데 이렇게 인사하기가 참 그렇죠. 문화가 이미 너무 굳어져 버려가지고. 자, 이게 뭔가요? 연장이에요. 그죠? 우리 집집마다 이거 있죠, 조그마한 거. 근데 여기는 공동으로 이걸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게 필요할 때 함께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롭고 평등한 이런 공동체들, 이게 제대로 되려면요, 스스로가 더불어라는 다리를 제대로 건너려면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불어의 방법도 다양하면 좋겠다. 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축구. 깜짝 놀랐어요.
시청에서 15분만 가는 데인데 축구장이 무려 60개가 몰려 있더군요. 60개. 근데 그 중에 20개는 정규 규격 사이즈고 나머지는 규격이 다 달라요. 왜 이렇게 배려를 합니까? 다양한 선택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축구는 11대 11의 게임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7대 7 게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골대가 조그맣죠. 라인도 조그맣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3대 3 게임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 이 적은 인원으로도 축구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 다양한 선택지가 보장돼 있으니까. 우리 11명 안 되니까 그냥 농구나 해버릴까? 이게 아니고 축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선택지를 보장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어디 갔습니까? 놀랍게도요. 여기가 학교입니다. 학교. 고등학교. 이 학교의 컨셉은 모든 것에 낙서하는데. 교실에 이렇게 낙서해요.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이 선생님의 말씀이 우리는 성역과 금기에 도전하는 정신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준다. 사립고등학교인데 40년째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전통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졸업하고 신입생이 들어오면 신입생들이 졸업생들 것을 지워요. 이걸. 그리고 자기네들의 세계를 또 낙서하는 겁니다. 근데 지우다 보면 이거는 너무너무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어서 이건 지우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합의를 하면 그건 안 지워요. 청년들이 뭔가 몸과 마음 속에서 꾸물꾸물거리고 있는 거, 꿈틀거리고 있는 걸 한번 표현하자. 이런 취지래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선생님 처음 만나서 따라다니면서 난 별론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난 반댈세 하고 따라다녔는데 근데 1시간 동안 탁 얘기를 듣고 여기 앉아봤더니 벼랑간 저도 뭔가 저지르고 싶어지더라고요. 바로 이런 마음. 뭔가 성역과 금기를 이제 해체하는 그런 마음. 이 학교를 소개해 줄 사람이 누구냐면요. 저의 덴마크의 한 친구였는데 이 사람이 공립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 학교에 꼭 가보라고 하더군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공립학교 선생님한 게 너무 따분해가지고 이 특별한 학교에 가보고 싶었대. 그래서 한 명 비어가지고 채용을 한다고 해서 갔대. 갔더니 너무 당혹스러웠대. 인터뷰를 5명이 자기를 인터뷰를 하는데 그중에 2명이 학생이대.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올 건가를 인터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학생들의 질문이 가장 까다로웠대. 그래서 불안했대. 너무 질문이 어렵고 까다로워가지고 내가 혹시 떨어지면 어떨까? 근데 진짜 떨어졌어. 근데 그러면 이 학교 유효할 뻔하잖아요. 근데 자기 좋다고 나한테 꼭 가봐라고 하더군요. 이 학교는 교장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직접 선출해요. 교장이 딱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의 후보가 있고 정견 발표를 하고 선출합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런 데를 좋아하는 아이들. 어쩌면 참 유별난 아이들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아이들이 낙서 절대로 하지 말라라는 학교에 가면 왕따 당할 수 있어요. 왜 낙서하면 안 됩니까? 나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쫙 그어버려. 이게 문제야잖아요. 문제야. 왕따 당하지 얘는. 그런데 이 참 유별난 아이들도 그것을 허락해주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한 곳에 허락해주는 데에 가서 했더니 뭐를 누려요? 더불어 함께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야. 여기서도 더불어 함께의 룰이 있거든요. 자기네들끼리 규칙을 정해가지고 이건 꼭 지켜야 돼. 저지르면서도 지킬 건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왕따, 참 유별난 아이, 너는 문제, 그게 아니라 그들의 연대를 통해서 이럴 수도 있구나,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체험하게 한다는 거죠. 여기는 어디 같아요?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저는 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오면은요, 조금 막 임박해서 가더라도 절대 걱정을 안 해요. 왜냐면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학교는 학교 같으니까. 근데 여기서 초등학교 가는데 이게 초등학교가 아닌가 헷갈리겠죠? 자, 이게 이제 다양한 선택지를 보장하는 한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스로가 더불어랑 이게 잘 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더불어를 하기 위해서는 함께 참여해야 되는데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위축된 아이들, 주눅든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제주도에 5명이 놀러 가게 돼 있어.
근데 요즘 2명만 기분이 좋고 3명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딱 만날 때부터 별로죠. 걱정거리야. 근데 막 5명 다 괜찮아, 컨디션이. 그러면 야, 이 여행 참 재밌겠다. 이 교실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주눅든 사람들, 나는 인생의 패배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걸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추구하는지 보기 위해서 어디를 가봤냐면 덴마크의 감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감옥 그러면 어때요? 인생의 경영에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잖아요. 여러분은 감옥 안 가보셨죠? 저는 86년도에 한번 가봤어요. 1년간. 그래서 한 30년 전에 가보고 처음으로 다시 감옥을 가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어요. 자, 갔더니 감옥이 이렇더군요. 덴마크의 감옥은 2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닫힌 감옥. 이게 전통적인 감옥이에요. 여기는 살인범, 강간범 막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고, 또 하나는 열린 감옥. 열린 감옥은 이제 중범을 저질렀다가 몇 년간 하고 모범수가 된 사람들. 그 다음에 경제사범이라든지 교통사범.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는 데가 열린 감옥이에요. 이 감옥에 딱 갔더니 교도관은 인사만 하고 그냥 가버리고 저쪽에서 사복을 입은 건장한 사람이 다가오더군요.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죄수도 마약 밀매범 12년을 선고받고 5년째 모범수로 근무하고 이제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수의 뒤를 쫄쫄 따라다니면서 1시간 20분 동안 안내를 받고 쭉 구경을 했어요. 다 구경을 시키더니 우리를 다시 앉히고 지금부터는 제가 강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수한테 30분 동안 강연 들었어요. 그 강연의 제목이 뭐였냐면 열린 감옥의 장점. 열린 감옥에서는 낮 시간에 죄수가 기존에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다닌답니다. 출퇴근을. 그 다음에 학교도 다녀요. 대학생. 예. 홍대 입구에 갔다 올 수 있어. 일부. 교도관 동행 없이. 단 밤 7시가 되면 자기 깜빵으로 들어가야 돼. 자, 이 사람이 자기 깜빵을 보여주더군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 대학생들한테 이거 보여주면 자기 방보다 훨씬 낫대. 기숙사보다 훨씬 낫대. 예. 자, 여기 냉장고도 있어요. 냉장고. 예. 커피 세트 다 있죠. 예. 자, 유리창에 쇠창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 유리창 너머로 봤더니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자, 이 예쁜 어린이 놀이터는 도대체 왜 있을까요? 감옥 안에. 예. 아이들이 엄마 따라서 아이들이 면회 오면 아빠를 함께 여기서 만나라는 면회의 공간이. 우리는 드라마 보면 면회 어디서 하던가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가 보면 우리 아빠는 갇혀 있다는 걸 느끼죠. 여기는 뭐지? 안 갇혀 있는. 나랑 함께 놀이터에서 놀아주는 아빠만 있을 뿐이에요. 이게 무슨 배려예요? 당신은 범죄를 저질러서 인생의 경영에 실패했지만 한때 이제 뉘치고 착실하게 살면서 뭐를 느껴라? 나도 이 사회에 쓸모 있는 인간이라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걸 느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 자존감을 회복해야 어때요? 가족들도 나중에 괜찮고 재범률도 낮아져서 사회도 좋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이 사람은 지금 엄청나게 자존감이 사라져 있어. 네. 이 사람이 직업이 있어요. 감옥 안에서. 뭐냐? 운전수예요. 운전수. 감옥 안에서 회사 출퇴근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주고. 저랑 헤어지는데 신신당부하더군요. 다음에 또 한국 사람들 데리고 오면 딴 감옥 가지 말고 우리 감옥 와주세요. 재미 붙이고 있어. 제가 덴마크의 이 열린 감옥의 장점에 대해서 강연하는 재미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네? 내가 뭔가 쓸모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여기에서. 아니, 이 사회는 죄수도 이렇게 쌩쌩한데 왜 우리의 학생들의 상당 부분은 내가 1등급, 2등급, 3등급에 들지 못한다는 이유로 왜 이렇게 주눅들어야 되는 것일까?
자, 이 철학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행복해. 자, 혁신학교, 대한민국의 혁신학교는 이걸 표방하는 거죠. 내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행복해. 그런데 우리가 혁신학교 선생님들이랑 논의를 해봤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학부모들도 선생님들도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집 아이가 행복하려면 남의 집 아이들도 행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한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실천. 거기까지 이어지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다. 자, 내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요. 고등학교 3학년의 졸업식 풍경이에요. 우리 졸업식 해봤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자, 졸업식 할 때 제일 지루한 시간은 뭐예요? 교장 선생님의 축사? 다 경험이 똑같군요. 교장 선생님이 축사를 하고 있는 순간 반이 10반이면요. 덴마크 이 학교에는 10대의 트럭이 교문에서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축사가 딱 끝나면 아이들이 각 반에 자기 트럭을 타는 거예요. 3학년 일반 아이가 20명이면 20명이 다 여기 탑니다. 그러면 이제 트럭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맥주 박스가 있겠죠. 그래서 맥주를 마시고 음악을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카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오페라인 시내를. 그러면 카퍼레이드를 하면 이제 주변에 인도에 있던 사람들은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환영해 주는 거예요. 마치 금메달리스트 온 것처럼. 예?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자기 반 아이들이 이렇게 춤을 춘다는 거예요. 졸업식 때. 춤을 추면서 어디를 향해 가느냐? 모든 아이의 집을 향해 가는 거예요. 20명 아이의 집을 오전 10시부터 밤늦게까지. 가난하든 부자든 1등이든 꼴등이든 대학에 갔든 안 갔든 다 가는 겁니다. 자, 영어집을 갔어요. 영어집에 가면 이제 뭐 하느냐? 영어 부모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영어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상징입니다. 우리 친구들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 내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실천해왔다. 그래서 우리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졸업식 날 함께 춤춘다. 이 사인이죠. 자, 이 보고를 받은 부모님은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보답을 해야 되겠죠. 또 이제 맥주를 내줍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맥주 마신대요. 참 부럽죠. 대한민국 고3 아이들은 졸업식 날 다 함께 춤출 수 있을까? 너무 슬프죠, 우리는. 졸업식장에 안 나타나는 친구도 많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친구도 마음껏 웃을 수 없습니다. 왜? 자기 절치는 떨어졌거든.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말이죠. 이게 국가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일반 교실에 25명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는 고등학교를 평가할 때 몇 명이 이른바 좋은 대학에 갔는가? 이걸 평가했어요. 우리는 절대 평가하지 않았어요. 나머지 애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덴마크는 그걸 평가하는 겁니다. 왜? 25명이 전부 다 저마다 쌩쌩해야 그게 사회 자원이 쌩쌩하다는 거, 그게 국가 경쟁력이라. 근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 10조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헌법 10조에 써 있어요. 모두가 다 쌩쌩해야 된다고.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을 우리가 지금 용납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150년 전부터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투비와 그 동료들이 시작을 했는데 저는 사실 정치와 사회를 주로 취재한 사람이었지 교육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덴마크는 도대체 왜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를 파니까 그 뿌리에 교육이 있었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책에다 썼고 졸지 지금 제가 이제 교육계 인사들과 아주 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불려왔는데요. 자, 알고 봤더니 교육이 핵심이더군요. 도대체 이런 사회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 했더니 당시에 그룬투비와 그 동지들이
작년에 우리가 겨울에 외쳤던 구호랑 똑같은 구호를 외쳤어요.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왜? 독일과의 전쟁에서 지고 경제는 황폐해지고 사람들은 다 시리에 빠져 있고 교육은 라틴어 교육 중심으로 막 어려운 거 암기하고 있고 실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뭘로 할까? 그러다가 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4대 강에 둘러싸여져 이 나라가 유일한 돌파구가 있다면 그거는 사람이 깨어나는 거다. 시민이 깨어나는 거다. 그러려면 교육부터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죽은 교육을 버리고 살아있는 교육을 시작하자. 이 사람이 얘기한 죽은 교육은 시험 끝나면 잊어버려도 되는 거. 이게 죽은 교육. 또 쉽게 잊혀져 버려요. 살아있는 교육은 시험과 상관없이 내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삶의 보탬이 되는 거. 이게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모토로 해서 처음에는 대안학교를 만들었죠. 근데 애프터스쿨레, 호이스쿨레 같은 대안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정신이 덴마크 전역에 퍼져가지고 지금은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대안학교나 다 이런 정신으로 이제 문화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덴마크 학교를 다닐 때마다요, 방문할 때는 참 신기한 걸 경험했는데, 자, 예를 들면 사립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에 비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대안학교에 가면 우리 대안학교는 공립학교에 비해. 근데 이 사람들이 신기해요. 대부분 비슷해요. 네. 그 비슷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학교는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이걸 스스로 찾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적 우수상 제도가 없다. 성적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식 날 최우수 성적자를 불러내가지고 상 주지 않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 학부모, 선생, 교장 중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주인이 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학부모, 선생, 교장 4명 중에 누가 제일 소외되어 있습니까? 학생, 여러분이 보시기에. 선생님들은 어때요? 괜찮아요? 선생님들도 별로예요? 교장 선생님 어때요? 제가 교장 선생님들만 모셔놓고 강연을 몇 차례 해봤는데요. 그분들도 우리도 별로 아닌 것 같다 그러더군요. 왜 아닙니까? 그랬더니 교장 수당에는 고독 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독거 노인입니다. 그러던데. 자, 그럼 학생은 어떨까요? 학생. 제가 상당히 안타까운 게 학교에 가서 학생들한테, 중고등학생들한테 여러분은 이 학교의 주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답이 아니요가 많이 나와요. 아니, 학교가 너희를 위해서 존재하는데 너희는 왜 이 학교의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뭐를 보면 그래. 예를 들어봐라. 아니, 내 핸드폰이고 내 점심시간인데 내가 왜 못 씁니까? 그래? 그럼 그 결정은 누가 내려야 돼?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미 정해져 놨습니다. 그럼 니들은 뭐 했니? 니들이 이 학교의 주인이라고 하고 니들이 쪽수도 제일 많은데 니들은 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뭐 하고 있었니? 왜 개입을 하지 않았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10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한 학생이 탁 이렇게 답했어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그니까요, 이 말이 참 상징적이에요. 슬프죠? 그러니까 이게 유치원 때,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내가 이 교실의 주인이 돼봐야 고등학교 때 핸드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요, 이런 학교 꽤 됩니다. 몇몇 혁신학교라든지 대안학교라든지 공립학교 중에서 일부도 이렇게 해. 애들 한번 해봐라. 근데 상당수는 아직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번지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뉴스에서 그게 나왔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한 100일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와대의 제일 높은 참모들을 수석 비서관이라고 하죠.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토론합시다. 앞으로 내 앞에서 노라고 당당히 얘기하세요. 우리 민주적으로 토론하면서 결정합시다. 나랑 다르면 노라고 하세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후에 그러면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이 노가 자주 나오고 있을까요? 안 나오고 있을까요? 안 나오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안 봐도 알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른 전 정부보다 훨씬 낫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은 이게 어떻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게 문화로 굳혀져야지. 그 문화는 뭐예요? 내가 청와대의 주인이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청와대 안에서 희한한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지금 탄핵까지 당했어. 그러면 그 일이 벌어질 때까지 청와대 안에는 1200명의 고급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1200명. 왜 여기에 대해서 노란 얘기를 안 했을까? 이게요. 다 우리 문화, 교실 문화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고 저는 유추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잖아요. 이제 교무실에서 교무 회의를 하실 텐데 전에는 좀 일방적인 교장 선생님이 좀 일방적인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민주적인 교장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 교무 회의를 이제 얘기해 보면서 합시다. 그러면 선생님 반응들은 어떨래요? 잘합니까? 어쩌면 좀 귀찮아할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우리의 훈련 문화이겠죠. 근데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 저런 것들이 지켜졌더니 이 세 가지의 마음을 학생들이 간직할 수가 있어요. 쉬었다 가도 괜찮아,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지금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왜? 이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옆도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설계해 놓은 시간표 말고. 근데 이 세 가지가 사람을 엄청나게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나른한 거 아닙니다. 저는 이게 엄청난 공세적 투자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한눈 팔지 마 이런 얘기 들었죠? 그죠? 한눈 팔지 마, 딴짓 하지 마 이런 얘기 들었죠? 이거 근데 매우 비생산적인 거야. 한눈을 팔아야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커피숍에 가서 30분이라도 멍을 때려봐야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딴짓을 해봐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누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한가한 노름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국가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만든 게 뭐냐? 매우 상징적인 학교가 바로 애프터 스쿨레입니다. 애프터 스쿨레는 1년 동안이나 무려 쉬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여행 2박 3일이잖아요. 수학여행이 만약에 1년이면 어떻겠어요? 수학여행 1년짜리. 이게 그 컨셉이에요. 벌써 가슴이 뛰지 않겠습니까? 수학여행은 왜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학교가 덴마크에는 250개가 있어요. 1년 동안 쉬어갔다가. 우리나라에 자유학기제 있지 않습니까? 자유학기제는 자기 학교에서 자기 선생님들이랑 자기 학생들이랑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완전히 자기 집을 떠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로 가가지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며 독립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엄청 좋아하지. 한참 사춘기인 중3 졸업생이 집에서 1년이나 안 보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또 갔다 오면 스스로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초등학교 4학년 공립학교 덴마크에 갔더니 아니 오전 10시인데 애들이 식당에서 막 뭘 하고 있어요. 얘들은 뭐 하는 겁니까? 교장 선생님 그랬더니 지금 밥 준비하고 있대. 이들은 뭐예요? 그랬더니 이 공립학교의 모든 4학년들은 일주일 동안 오로지 밥만 한대. 공부 안 한대. 밥 하느라고 공부할 시간 없대. 학부모들이 반대 안 합니까? 절대 반대 안 한대. 왜 밥 하느라고 공부할 시간 없냐? 월요일은 김치찌개, 화요일은 된장찌개, 수요일은 카레라이스, 목요일은 돌솥비빔밥. 각자 메뉴가 다른 거를 하면서 공부하면서 영양가 평가하면서 공부하면서 해야 되니까 진짜 다른 공부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시작이 내가 먹을 거 내 스스로 만드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나이가 좀 들어 보인가요? 중3 갓 졸업한 애들입니다 지금. 근데 얘네들이 이러한 학교
애프터스쿨에 1년 동안 인생을 설계한 학교.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학기제랑 취지는 같은데 매우 본격화된. 자유학교가 한 10%만 자유를 준다면 여기는 100%. 심지어 1년 내내 유럽을 여행하는 학교가 있어요. 1년 내내 숲속에서 있고. 제일 부러운 건 이거예요. 지금 잘하지 않아도 당당하고 즐겁게 참여하는 문화를 만들어간다. 자, 우리 언제 이랬어요? 유치원 때 이랬죠. 유치원 때 잘하지 않아도 당당하게 참여하잖아요. 예?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그렇죠. 요즘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이제 위축되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애들이. 근데 우리는 유치원 때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쟤네들은 고3 때까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사회 나와서도 가능하다. 왜 그럴까? 이미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자, 이 학교는 1년 내내 축구만 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축구 좋아하는 아이들만 오는 얘기예요. 근데요, 이런 학교 우리나라에 있으면 누가 갑니까? 축구 아주 잘하는 애들만 가겠죠. 중간 정도 있는 애는 엄마가 가라고도 안 가. 위축돼가지고. 난 축구 잘 못하는데. 좋아하지만 못하는데 안 가. 근데 여기는요, 그래서 제도화를 시킨다. 어떻게 제도화를 시켰냐면은 100명을 선발하는데 딱 25명만 잘하는 순서를 뽑아. 나머지는 75명은 좋아하는 순서. 그러니까 왜 이 학교에 오려고 하는가? 왜 축구를 다시 배우려고 하는가? 그래서 완전히 개발이라도 합격이에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랬더니 얘는 잘하고 얘는 못하는데 공통점이 뭐예요? 안정돼 있답니다. 우리는 체육 시간에 잘하는 사람만 쌩쌩하잖아. 못하는 사람 주눅 들어 있잖아. 우리 수학 시간에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좀 듣는데 못하는 애들은 시들시들 하잖아. 근데 못하는데도 당당하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이 학교는 그런 학교예요. 자, 이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초등학생 때의 표정이 고3 때까지 유지가 될 수 있더군요. 저랑 함께 덴마크에 간 사람들이 오연호 기자가 책에다 쓰는 게 거짓말이 아니네. 이렇게 딱 이틀 만에 그 얘기를 합니다. 뭘 보고? 고등학생들의 표정을 보고. 초등학생도 가보고 고등학교도 가보면 이 둘의 표정이 똑같네. 이럴 수 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덴마크랑 대한민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두 사회를 한번 종합 검토해 보면서 나라다운 나라의 구체적 실체는 뭘까? 그것은 초등학생 때의 표정이 초등학생 때의 표정이 고3 때까지 유지될 수 있는 나라, 이거라는 거죠. 이거를 지향하면서 우리가 꿈틀대야겠다. 근데 이건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뭐예요? 대한민국 헌법 10조가 이미 박아놓은 거예요. 모든 국민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그럼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2교시에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